명절을 앞두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는 후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조직을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이번엔 대부분의 시군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보도 이후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금을 착복하거나 미화원들로부터 선물을 상납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에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회 공무원 파견 등 인사교류와 신규 채용 등에서는 시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영유아를 사이에서 감기와 비슷한 RS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늦으면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사 팍스로비드가 전남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투약됩니다. 이번 도입 물량은 1차 투약분으로 전라남도는 364명분을 확보했으며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가운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환자에게 우선 투약할 방침입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도내 30개 관리 의료기관 처방을 지정된 약국에서 조제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환자에게 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들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거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조직을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장 선거를 둘러싼 주요 관심 중 하나는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출마 여부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출마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지금까지 쌓은 정치적 경험을 지역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권유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후보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출마를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보다는 확연하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던 김 전 비서관이 후보로 나설 경우 선거 판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장만채 전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때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장 전 교육감은 꿈만 쫓기보다는 당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에 뛰어든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여권 대통합을 추진하면서 입당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권리당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를 경우 본선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무소속으로 남기로 한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점차 넓혀나가겠다는 취지인데 광양과 진도, 화순 등에서는 후보로 나서겠다는 인사들이 이미 당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40대 이내, 즉 젊은 층에서 후보를 좀 선발하고 승패에 좌우되지 말고 반드시 출마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자세다. 대선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두고 여당과 무소속 후보군은 물론 야당까지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설 명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 탈당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민주당 당원으로 출마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권 시장은 최근 개인 명의로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신이 지역 국회의원과의 불협화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이며 자신은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또 시장에 무소속 출마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와 언론 보도는 시민 행복과 여수시정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했던 주승용 전 국회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주 전 의원은 이번 복당에 대해 과거 30년 동안 몸담았던 정치적 고향에 돌아온 것이라며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당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순천 관리소장 갑질 보도가 나가자 피해를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금을 착복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리소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고 미화원들로부터 명절마다 선물이나 현금을 상납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의혹들에 순천시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를 그만둔 한 직원이 입주자 대표들에게 보내려던 편지입니다. 심한 히스테리나 폭언 등 기존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관리소장 A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나오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차량 입출입 차단기 등 단지 내 시설물을 실수로 파손한 뒤 수십만 원 상당을 물어주면 A씨는 업체가 아닌 관리소 직원들에게 수리를 시키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횡령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이용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취재진은 편지 속 사건의 당사자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계좌로 파손 변상금을 받아 A씨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비슷한 일이 수차례 반복되자 해당 직원은 이상함을 느끼고 동료 직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가 변상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게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 계좌를 알려주세요 해서 제 계좌를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계좌에 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냥 제가 돈 찾아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제도 양심상 또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의 우려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단지 미화원들이 명절마다 A씨에게 주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왔고 A씨가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할 때도 20만 원을 걷어 상납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그 미화원이 있는데 그 애가 오고 난 뒤부터 돈을 걷어서 소장님을 주유권을 끊어주자고 막 40평대에서 50평대 이사 갔는데 선물해줘야 되니까 2만 원씩 걷자고 10명이니까 20만 원 15년 계좌목을 항상 넣는 거죠. 다른 데 두 군데를 내가 다녀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 A씨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습니다. A씨의 갑질에 이어 횡령과 착복 의혹까지 끊이질 않자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의 갑질 문제와 관리비 집행 실태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69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여수시의회와 미래에셋이 오늘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미래에셋 컨설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 계획과 관련해 층수와 객실 수를 일부 줄이는 내용의 조정안을 놓고 사업 계획 보고와 질의응답 등 비공개 업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관광 테마시설과 공공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지만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 계획에 대한 반대 정서에 부딪혀 사실상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수 음파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실천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 음파교회 불법 세습 결정은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결정이라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의 뜻,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예장 전남노회 공로 목사인 김병균 목사는 오늘 새벽 노회 소속 목사 200여 명에게 은파교회 세습은 부끄러운 일이며 노회가 이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전남 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역시 은파교회 세습 결정은 교단이 무효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개정법에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행위정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양시가 의회 공무원 파견 등 인사교류와 신규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근거로 이달 안에 22명 규모의 의회 파견 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의회도 올해와 내년 각각 3명씩 구급 정책 지원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양시 의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업무 협약 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광양시 의회가 광양시의 업무 협약 체결을 요구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9일. 그런데도 시가 한 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마지못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고 나서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의회는 광양시가 지난해 말 특정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맞대응 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이거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오면은 명분이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연말연시 산적한 행정 업무 처리와 협약의 사면 대처 계획 등 때문에 관련 업무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정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의회 인사와 예산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 광양시와 광양시 의회 간 미묘한 신경전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거점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와 우주 산업 벨트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은 국가 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매서운 한파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춥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4에서 6도, 순천이 영하 6에서 6도, 광양은 영하 5에서 7도, 고흥은 영하 6에서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5에서 4도, 목포는 영하 2에서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눈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만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도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라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지자 영유아들 사이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이른바 RS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소홀히 여기면 폐렴으로 이어져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는 진료를 받으러 온 영유아들로 북적입니다. 네, 증상. 기침만 있었어요. 바로 호흡기 증상은 없으셨고요. 네, 따로 뭐. 이 병원에 호흡기 질환으로 찾아온 아이들은 하루 평균 200여 명. 이 가운데 3분의 1은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른바 RS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폐렴이나 모세 기관지염 등 합병증으로 입원한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손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어 집단 감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도 위험한데 지난해 가을 파라바이러스에 이어 새로운 유행병까지 확산하면서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은 비상입니다.
이렇게 뭐가 접촉이 되고 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아니면 손을 씻을 수 없으면 손 소독제를 이용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단체로 생활하는 곳에 보내놓고는 다는 그냥 마음이 좀 놔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걱정을 하게 되고.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RS 바이러스는 매년 10월부터 2월 사이 영유아들 사이에 유행하는데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습니다. 항체를 생성하고 있어야 아이들이 부족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많은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보다 면역은 더 줄어들고 접촉할 기회는 많아지기 때문에 좀 폭발적인 발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건당국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국동 2통장 하유심외 주민 1동 60만 원, 6통장 송순진외 주민 1동 42만 1,000원, 7통장 김미영 외 주민 1동 42만 원, 26통장 박주영 외 주민 1동 31만 6천 원, 24통장 박인심 외 주민 1동 25만 원, 고흥군 점암면 신전마을 주민 1동 22만 7,500원, 여수시 국동 8통장 차도순 외 주민 1동 21만 원, 미평동 4통 주봉래 통장 20만 원, 국동 23통장 손동심 외 주민 1동 17만 3천 원, 대교동 1통장 외 주민 1동 16만 원, 여수시 국동 12통장 박명자 외 주민 1동 10만 원, 19통장 남맹순 외 주민 1동 10만 원, 대교동 사계절 횟집 10만 원, 오카 참오딱 10만 원, 돌산의 봉양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소라면 현천 삼리 마을 주민 10만 원, 미평동 15통 선경 2차 주민 1동 10만 원, 8통 양옥자 통장 10만 원, 대교동 보혜수산 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순천시 연양동의 한 치과병원 옥상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속 창고 한 동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70개 수산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산인 총연합회가 출범합니다. 전남 수산인 총연합회는 내일 여수에서 전남 수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와 수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남 수산인 총연합회는 25개 수협과 910개 어촌계, 50개의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됐습니다. 여수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건 사업이던 공동 판매장이 동백가치라는 이름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 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여수시 지부는 오늘 도시재생 한려지구에 공동 판매장을 개장했으며 앞으로 제품 판로 확대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브랜드 개발과 상품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예비사회적 기업 22개와 사회적 기업 23개 등 협동조합 97개와 자활기업 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와 고흥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여수와 고흥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이 115만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6만여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률이 증가한 항로는 녹동 성산포, 녹동 제주 항로였으며 많이 방문한 도서로는 금오도와 제주도, 금일도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섬재단이 한국섬학회 등과 함께 섬 정책 대선 공약을 발굴해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대선 공약은 섬 주민 기본소득제와 섬 주민 출산 장려제, 섬 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등 6가지입니다.